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주관정씨입니다. 내일 저녁 8시 30분이 되면 내일의 날씨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매일 일요일 날 저녁 이맘때가 되면 또 주관정씨가 왜 올라오지 않나 기다릴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네요. 자, 오늘 내용을 봤더니 지표 부진 부양책. 그러니까 지표가 부진하면 지금같이 이제 긴축의 시기, 또 하나가 이제 고금리 시기, 금리 인상 시기다 보니까 지표가 좀 나쁘면 특히 중국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죠. 뭐 경기를 부양, 지표가 좋으면 이제 긴축 강할 그런 이슈인데 이 공식이 약간 꺾이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2월 14일 날 미국의 마지막 올해 FOMC 끝난 이후에 시장의 축 자체가 이제 금리란 이슈에서 어느 정도 경기 위축이란 이슈로 가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서서히 또 너무 빨리 지표가 좋아지면 민망하겠지만은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아마 연말과 내년 정시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짬짜면 정시라고 적어놨는데 다음 주가 어떤 섹터가 움직일까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을 때 지금은 아마 그게 유행을 안 하는데 한때 반은 짜장면이고 반은 짬뽕 그런 게 좀 우리가 말하는 그 중집에 가면 많이 있었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시작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국 증시가 조금 올랐으면 좋았는데 사실 잘 오르질 못하네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좀 단계 놓고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내용만 놓고 보면 예, 나스닥이 우리가 항상 11,000포인트를 이야기했었는데 11,000포인트가 깨졌어요. 그리고 조금 지난주 접어들어서 특징이 뭐였냐면 우리가 나스닥 기술주도 많이 봅니다만은 대표적인 지수가 S&P 500 지수인데 다시 4천선을 내주면서 거의 전 업종이 좀 약세를 보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제가 짬짜면 정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오는데 경기 위축으로 반영을 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이 이제 제조업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S&P 발표입니다만은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PMI 플래시 이 지표도 놓고 보면 47.7에서 46.2 정도 나왔고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뭐 46.2에서 44.4. 사실 이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워낙 하루 전날에도 미국 증시가 소매 판매 부진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 지난주부터 약간 다우가 좀 뭉개진 모습입니다. 그럼 주간으로 보니까 약간 2주 연속인지 좀 확실히 하나 한 10주 만에 19월 달 저점 이후에 가장 연말에 다우지수 좀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마냥 내려가느냐? 그렇게 보긴 조금 모호해요. 지금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호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악재도 많지만. 그래서 요 정도 요 그림에서 11,000원이 이탈하고 했긴 했습니다만은 지난주 우리나라 금요일 증시가 또 미국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코스닥도 코스피도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초에 약간의 부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마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저점을 바로 이탈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네, 그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놓고 봤더니 어쨌든 간에 지표가 나쁘면서 이렇게 망하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이런 게 조금 그런 장이에요. 포드, 예, 우리가 말고 알고 있는 미국 자동차의 상징 포드입니다. 포드가 6.9%, 7%가 내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고 전기차 가격을 올렸습니다. F150 같은데요. 라이트닝. 전기차 가격을 올렸습니다. 전기차 가격 올렸다는 말을 하면 인건비도 비싸고 비용도 들었으니까 가격 올렸는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도 마찬가지 시장이 좋을 때는 가격 인상하면 가격 인상한다고 좋다고 올렸습니다. 테슬라 가격 인상하면 테슬라 가격 인상하면 좋다고 올렸어요. 근데 지금 왜 포드가 가격 인상한다니까 포드만 내린 게 아니고 뭐 GM도 내리고 다 내렸는데 가격을 인상했더니 어떻게 시장을 해석해 버리냐면 이제 안 팔릴 것 같다. 정말 이거 짬짜면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포드라는 종목을 하나 예를 들는데 이 종목이 7%나 내렸거든요. 이렇게 큰 변동성인가? 그만큼 지금 시장은 12월 들어버려서 가장 이러한 부분에 민감하다는 걸 한번 우리가 캐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마지막까지도 큰 그림에서는 시장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이 경기 위축이라는 이슈 자체를 품고 갈 이슈는 있습니다. 그건 한번 캐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간 증시니까 바로 주간 일정 바로 들어가면 가장 중요했던 게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출처는 중국 국무원 자료고요. 제가 모 증권사 메리츠 증권의 자료를 좀 그대로 참조를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중앙경제공작회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 경제 기조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 말이 있고
온중구진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무슨 말이지? 예, 이거 보고. 자,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확장 정책을 유지한다. 이 말은 뭡니까? 정부가 금융 정책 말고 정부가 뭐 부양책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재정 정책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좋은 내용이죠. 자, 세 번째. 자, 통화 정책. 우리나라를 치면 이제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온건한 통화 정책은 더 정밀해야 하고 소형 기업, 친환경, 기술 핵심 분야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도 중앙 정부와 우리나라를 치면 정부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돈을 전부 다 시장에 대해서 돈을 푸는 쪽으로 좀 공조했지 않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되고요. 다음 항목 조금 더 보면 이제 7가지 정도 5가지를 냈는데 내수 확대 가장 중요한 내수 확대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비 회복하고 확대를 우선순위로 뒀다 이 막식이고 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한다는데 그 다양한 방식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간에 뭐 주택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양로 서비스든지 소비를 늘려주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 한 번 더 표면적으로 구두입니다만은 내수 확대에 초점을 두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산업 정책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했는데 약간 전통 산업은 좀 업그레이드하고 또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도 그대로 하겠다. 요거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와닿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 번 더 내수 정책에 방침을 찌겠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앙경제 공작회의에서 발표됐던 요 내용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시가 바라는 대로 이제 이걸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양해에서 좀 더 구체화하겠죠. 그리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요런 안 좋은 대로도 있네요. 하루에 4,000구씩 시체를 화장한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일각에서 어떤 이야기 많이 나왔었냐면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이 공식 집계 자체가 현실과 좀 다른 거 아니냐. 일정에서 한 달 전부터 100만 명, 2만 명 사망설까지 나왔었거든. 이런 기사가 조금씩 릴리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가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많이 올랐죠. 뭐 11월 달 초반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었을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카지노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 약간 부침이 된단 말이에요.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뭐 이 섹터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중국발 봉쇄 완화에 대한 관련주의 주가 탄력성이 어쩌면 조금은 늘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늘어졌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약간은 다시 이렇게 덴티움 같이 어느 정도 임플란트 쪽으로는 또 다시 조금 매기세가 들어오고 또 홀테슬라 같은 종목에는 원화 강세를 통해 있고 위안화 강세를 통해 있고 다시 조금 자리를 잡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 뭐 청담 글로벌 같은 화장품 관련주가 마냥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움직이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뭐냐면 어느 정도 무분별한 중국 관련주의 상승 탄력성은 조금 워워해질 수 있지 않겠구나. 네,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동안의 흐름을 좀 놓고 보면 사실 미국 증시 제가 매일 주간 증시 이거 보여드리는데 여전히 일주일 동안 흐름을 보더라도 필수 소비재는 한 달 전, 일주일 전 지금까지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금융업종이라든지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아니면 IT 업종, 애플, 예.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상당히 좀 약해요. 그리고 약간 지난주보다 조금 달라진 게 유가가 좀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월간 기준으로는 한 8% 정도 약세를 보였었는데 주간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옥시덴탈도 있을 수가 있고 쉐브론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 있고 하지만 부동에 한 달 내내 가장 미국 증시가 강한 것은 바로 헬스케어와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하니까 생각이 나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지난주에 01570 한국전력이라든 이런 종목들이 탄력성이 되게 좋죠. 이런 종목들이 어떨까 보게 보면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가 약간 저성장 시대 물론 가격 인상이라는 이슈도 있습니다만 저성장 시대에 가장 주목을 받습니다. 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이 가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별로 사실 이는 경동가스인데 뭐 그렇게 투자하는 관점에서 액티브한 섹터는 아닙니다만은 유틸리티 업종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몰리는구나. 요거는 가지고 다음 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틸리티라 그러면 이제 전력 인프라, 뭐 가스비, 뭐 전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변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미국이 약간 전주 대비해서 가장 특징인 게 에너지 관련주가 올랐던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주간 기준으로 유가가 대략 한 4.6% 올랐습니다. 뭐 브렌트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역시나 경기 둔화 이슈가 있으니까 주요 경기 둔화 관련주 쿠프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전기도 같은 건 내렸어. 이건 이 말은 뭐냐면 알루미늄이나 전기도는 동박입니다. 구리죠. 아연 같은 가격이 내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시장은 철저하게 지금 12월 달에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를 품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국채 금리는 미국이 50bp 수준의 자이언트 스텝에 빅스텝에 그치면서 어느 정도 일주일 전보다 9bp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권으로 있는 거고 달러화도 마찬가지죠. 뭐 크게 변동은 없어요. 일주일 동안 0.1% 정도의 강세니까. 그래서 미국의 통화시장과 채권금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전히 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사실 가장 좀 중요한 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별로 중요한 월요일 날 제끼고 화요일 날도 제낍니다. 중국은 아마 이게 5년짜리인데 5년짜리는 4.3인데 1년짜리는 3.65입니다. 3.65인데 거의 동결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 수출 발표될 건데 아마 또 마이너스겠죠.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지표는 이제 사실 월말이라 크게 재미난 건 없어요. 뭐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내구재 주문, 개인 소득 이런 게 별로 여기도 보면 컨센서스가 내구재 주문도 되게 중요하죠. 미국 소비니까. TV가 얼마나 팔렸는지, 냉장고 팔렸는지, 그죠? 근데 이 전망치가 마이너스 0.5예요. 요거보다 이제는 좀 잘 나와야 됩니다. 약간 그런 거 계획하고 계시고 물가 지표가 하나 그런 PC 디플레이트가 발표되는데 요거는 이제 예상도 보면 5%에서 4.6이니까 계속 이제 호재를 작용하는 겁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는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알찬가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자, 화요일에 건축 승인 주택 착공 다 제가 그 텔레그램과 그다음에 게시판에 올려두니까 한번 참조하시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 통화정책 회의도 중요하지 않고 중국도 거의 금리 동결할 겁니다. 지난 15일 날 중국이 MLF를 동결했거든요. 동결하면서 1,500위안 정도를 풀었는데 이달 12월 달에는 인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하하면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달로 내년으로 미룰 것 같고요. 양해가 3월에 있으니까 극적으로 그 전에 올리는 게 이쁘지 않겠습니까? 전후에 그렇게 생각해 보겠고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신뢰 지수나 뭐 기존 주택 판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키 실적 발표는 어떻게 보면 23년도 이거 분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미국이 우리랑 회계 분기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가을에 좋을 리가 없겠죠. 침체 이슈 있으니까. 자, 3분기 GDP 확정치인데 확정치는 속보치 예비치 속보치 확정치 3번 발표되는데 2.9 정도 지나간 수치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맞습니다. 뭐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24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요건 이제 9월 달부터 12월까지인데 일단은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전망 자체가 낮더라고요. 낮아요. 네, 네, 발음을 잘해야 낮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한의에서 바로 직결됩니다. 근데 최근 22년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된 거 보면 호불호가 좀 있었어요. 미리 선반영됐다 볼 수 있고, 역시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21일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에 발표돼서 제가 22일 날 적어 놨습니다. 현재까지 일단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어두우면 그냥 어두운 거고, 어두운데, 이게 아까 이건 답을 내가 좀 애매한데, 어두운데 주가가 또 터닝도 할 수 있어. 이건 사실 전망이 좀 안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짬짜맨입니다. 어쨌든 전망은 어렵습니다. 바이오노트라는 회사 상장하는데 글쎄 신기주라서 오늘 깊은 설명은 자제하겠습니다. 이거 동물 진단용 키트 회사입니다. 애완견? 그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23일이니까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개인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LG노텍 개별인데, 요게 이제 조회 공시가 다시 또 와가지고, 글쎄요, 뭐, 협상 중이나 안 될 수 있다. 뭐,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공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한번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규정상 일정대 카메라 모듈 공시 수주에 대해서 두 번째 재공시 기한이 23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서 아까 좀 봤는데 어쨌든 간에 지수는 지난주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주봉이고 코스닥 주봉인데 뭐 이걸 가지고는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코스닥에서 놓고 보면 대략 710이라는 자리가 잡히긴 잡힙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코스닥은 금요일 날 저점을 잘 지켜주는지 이걸 보면 되고 또 지켜주는 관점에서 얼마나 빨리 5일선에 올라타는지 그게 좀 포인트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코스피는 사실 2300 요게 이제 11월 달
물가지표 발표 때 출발점 2360인데 딱 거기까지 와버렸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2365는 깨지 않지 않을까 했었는데 살짝 깼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지수가 조금 약합니다만은 다음 주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일단 2360이란 자리는 11월 11일 날 미국 CPI 나온 이후 갭상한 자리인데 그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과연 어느 시간에 빨리 2365를 지지하고 또 올라가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미국 지수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너진 급하게 빠진 미국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미국이 또 마지막에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만기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 보면 막 나빠 보이지만은 사실 장이란 건 열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또 해드리면 확실히 외국인들은 뭐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뭔가 뭐 표면적으로 뭘 사고 팔고 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주요 삼성전자, SDI, LG화학, 삼성전기, 뭐 네이버 카카오 약간 빠진 거 빼고는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투자자별 동향을 본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액티브한 어떤 매도세를 보인 건 아닙니다. 그죠? 확실히 12월 만기 전주와 이번 주는 좀 다른 수급이니까 기관들의 큰 변동성이 장을 들었다 놨다 할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장을 밑으로 급하게 쏟는 게 아니라면 역시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짜장 반 짬뽕면 짜장 반 짬뽕 반의 정신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얕은 수급에서 역시나 그날 하루하루에 작은 매매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